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재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문제가 지금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는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용산 국방부청사, 이렇게 두 곳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수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적 보덕층 투상화, 현시간부 전부대 신속히 출동.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그 아름다운 산책길과 일상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를 거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가 사실상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시대의 구체적인 구상안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국방부 청사 1층부터 5층까지, 이 아래부터 위에 이 5층까지 대통령실 업무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집무실은요, 2층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머지 6층에서 10층까지는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공원화하는 작업도 시작이 될 텐데요. 미국 백악관처럼 일반 국민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대통령 업무를 보는 건물을 바라볼 수도 있도록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수시로 회의도 하고 또 국정을 논의하겠다는 약속, 또 한 가지 국민들과 자유스럽게 소통을 하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안이었다, 이런 설명이더군요. 네, 일단은 기존의 청와대를 좀 제왕적 대통령제의 온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당선인 측의 입장,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광화문으로 종합청사 쪽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를 하다가 사실 광화문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일대 교통 통제라든지 경호 체계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마치 준비가 됐던 것처럼 제2안으로 용산 국방부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일단 잡은 상태고,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마냥 순항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일단 끝이 언제가 됐든 간에 좀 차분하게 검토를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용산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선인이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이 공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청와대로는 못 들어가게 되니까 용산 쪽이 그럼 유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모두들 예측을 한 건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빠르면 김은혜 지금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봄꽃이 피기 전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그 말은 지금 빠르면 5월 9일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취임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9월 10일 날 개방을 하겠다 하는데, 아니 전날 전 대통령이 나가는데 다음 날 곧장 이렇게 개방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그 이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거는 없을 것 같고, 5월 9일 날 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가기 위한 작업은 이미 지금의 청와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대통령의 퇴임식만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이전 작업과 또 새로운 부지를 찾는 작업이 순항을 탄다면은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일각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한번 우리가 어디다 짐을 풀어버리면은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비서진과의 업무에서 소통을 기하겠다고 일단 그 지금 윤 당선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각차를 가해가지고는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